네, 진짜 전략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 김우식 고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8월 마지막 거래일 흐름이 네, 굉장히 좋았어요. 멋졌죠. 원달러 환율도 1,150원대로 내려갔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모처럼 1조 1,000억 원 규모의 순매수세를 보였는데 얼마 만에 이렇다 할 순매수냐고요. 그렇죠. 이 의미가 있습니까?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제 MSCI 지수 리밸런싱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흐름들. 장중에 대규모 매수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게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장중에 7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잠깐. 이거 혹시 짜장면이 아닐까?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개과천선한 건 아닐까? 뭐 둘 중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짜장면이라는 걸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그걸까요? 그거예요. 네. 예. 아픈 상황을 앞둔 맛있는 음식,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인이 개과천선해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건 둘 중 하나입니다. 해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발성인지 연속적인지. 짜장면이면 어디 다 팔았어야 됐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한번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매수가 들어왔냐를 뭐 여러 가지 저도 어제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등등 해봐도 명확한 건 없어요. 근데 의심이 드는 건 뭐 연준 쪽의 스탠스 변화, 그다음에 MSCI 리밸런싱은 확실한 거고, 환율, 중국 규제, 반도체 이슈 뭐 많거든요. 한번 뒤져보니까 우선 그 환율하고 제가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네. 어제 그 외국인 매수 흐름하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좀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빠졌기 때문에 약세로 갔기 때문에 강세로 갔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었다 좀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동시다발로 움직였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순매수로 들어선 게 한 12시 정도가 넘어섰을 겁니다. 근데 그 시점 정도에서 환율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뭐 떨어져서 그다음에 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 이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전날 반응이 있었어야지. 월요일 차례 반응이 있고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급등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월요일은 조용하다가 갑자기 어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환율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의심이 드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외국인 매도와 이제 타이틀이 이상하네요. 코로나 아닙니다. 네. 타이틀이 잘못됐는데, 그죠? 네. 신경 쓰지 마시고. 어제 외국인 그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장중에 7,200억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종가상으로 보면은 4,500억 정도로 돌아서 1조가 넘는 금액을 매수를 했는데, MSCI 지수 리밸런싱이라 그러면은 이건 비차익 인덱스 펀드들이 종가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4천억 정도는 어떻게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장중에 7,200억은 뭔가 그동안 리밸런싱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은 없었거든요. 그걸 놓고 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지수를 많이 팔았잖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역대급으로 많이 팔아서 외국인 비중이 뭐 한 31%인가요? 거기까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 상황에서 리밸런싱이 있는 날 많이 비운 걸 좀 채운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강했고, 그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국 규제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좀 중국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생각하면 이머징 쪽에 한국과 중국이 크잖아요, 포션이. 사실 이번 리밸런싱 때는 우리는 한 0.1% 비중이 좀 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중국 규제를 생각하면 외국인 투자가 우리 쪽으로 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딱 요 날에 맞춰서 조금 움직인 게 아닌가. 이건 그냥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100%는 몰라요. 그런 느낌도 강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는 좀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중에 매수 들어온 것과 종가에 들어온 것, 이걸 모두 한 가지 요인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또 그 삼성전자 매수가 많으니까 반도체 관련 얘기가 또 나왔어요. 8월 뭐 디램 가격이 그나마 플랫하게 고정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등등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어제 외국인이 그러면 뭘 많이 샀나를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은 뭐 익숙한 종목들이에요. 삼성전자부터 해서 카카오 네이버, SK하이닉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등등 해서 두산 퓨얼셀, HMN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위에 숫자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시총 랭킹 순입니다.
삼성전자가 랭킹 1위니까 가장 많이 사는 게 맞겠죠. 근데 보시면 만약에 반도체만의 어떤 문제라면 반도체의 어떤 호재가 있거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었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총 4위, 3위에 있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꽤 많아요. 삼성전자의 한 절반 가까이 카카오를 매수를 했거든요. 이거는 뭔가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랭킹한 시총이 한 16위가 되겠는데 요건 어제 지수 리밸런싱 관련 줍니다. 편입됐으니까 이해가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삼성 SDI 매수 이런 걸 보면 아 이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리밸런싱도 있겠지만은 액티브 펀드도 들어온 것 같고 중국 관련 느낌도 약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MSCI 지수 리밸런싱이라 그러면은 끝이에요 어제부로. 근데 나머지를 보면 연속적으로 조금 더 들어올 여지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은 지난주에도 외국인 매도세가 매수로 바뀌기는 모르겠지만은 둔화는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매수가 왕창 들어왔는데 여전히 저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있겠다. 연속성의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되겠고 네. 다만 이건 오늘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략 자체는 요 수급과 관련된 전략은 이겁니다. 외국인 매수가 오늘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오늘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죠. 요거에 따라서 아마 포트폴리오 어떤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가 되겠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규제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종목들이 출렁출렁해요. 게임주 어제 또 출렁했고 또 엔터주도 한번 그 이틀 전에 출렁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동 부유라 해가지고 처음엔 시작한 게 빅테크부터 출발했어요. 빅테크, 디징식료부터 해서 부동산, 사교육, 엔터, 게임, 지금 공유 경제도 손을 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시진핑 사상을 지금 교육한다고 합니다. 연예인에게 이제 또 교육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많이 강조를 할 것 같아요. 이런 리스크는 우리가 노출은 돼 있는데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 한한령으로 우리 게임 업종에 게임 판호 나온 게 몇 개입니까? 손가락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없는 거예요, 거의 지금. 물론 일부 기업은 지금 기대가 있고 매출이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서 돈을 벌고 있느냐? 거의 없어요. 한 자릿수 매출 정도입니다. 전체 차지하는 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중국 리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는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리스크 자체는 그다지 크게 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우려를 하실 필요 없다. 요거 말씀까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적으로는 더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권 증시가 흔들릴 때 확실히 우리 시장도 투심이 좌우되기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전일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흔들려도 잘 버텨냈다고 하지만 앞으로 중국 증시의 이런 출렁임, 규제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 증시보다 상대적인 매력도가 부각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을까요? 어디에 더 무게를 두세요? 중국 상해 지수를 보시면은 탄탄해요. 생각보다도. 뭐 여러 리스크가 나오고 있지만은 상해 지수 보시면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그런 흐름들은 뭐 다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엔 중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수출 국가인데 중국 비중, 미국 비중, 유럽 비중 아시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그 리스크 자체는 이미 3년 전부터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저는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위안화가 흔들릴 때 원화도 같이 연동되면서 그에 그렇죠. 대한 영향까지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의 흔들림에 우리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데 더 무게를 두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요거 첨언해서 같은 맥락이니까 지금 미국 시장 정말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왜 이런가? 이걸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그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 줄 보십시오. 뭐 금리 그다음에 뭐 테이퍼링 긴축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중국과 우리가 연동돼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 기업들이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카카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가 미국에 구글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카카오가 잘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디커플링 현상 같은 경우는 한, 미, 중 모두 이런 어느 정도의 디커플링 현상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해서 너무 그렇게
연동된 움직임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종목으로 압축을 해야 될 텐데 그동안은 지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 속에서 좀 이런 개별주들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외국인의 매수의 연속성을 가져간다면 또 대형주들이 또 그 축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난감한 상황이에요.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개별주다 그렇게 봤거든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 매수가 12시 이후부터 순매수로 들어왔으면 7천억을 밀어버리니까 이건 또 대형주를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얘기가 많거든요. 삼성전자 급등 보고 또 삼성전자가 가나 싶잖아요. 급등인가요? 어제 많이 올랐죠. 3%도 안 되는데. 삼성전자의 3%면 굉장히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그동안 빠진 거 생각하면 10%는 성에 가야 안 돼요. 차죠. 네. 성에 안 차요 지금. 답답해요 굉장히. 삼성전자는 제가 일단 한 8만 원까지는 보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시세가 나온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제 대형주들 오랜만에 좋았고 다만 오늘 만약에 외국인들이 정말 그게 어제가 짜장면이었다 그러면 오늘 끝이에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보기엔 연속성은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것 같고요. 전체적인 전략은 조금 만약에 포트폴리오 제가 관심주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시킬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종목을 지금은 압축을 해야 되느냐 확장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건데 지금은 과도 기증 상태에서 조금은 종목 수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 한쪽에 뭐 개별주 쪽에 몰았다가 아니면 뭐 대형주에 몰았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늘렸다가 방향이 보일 때 다시 줄이는 게 맞아요. 지금은. 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주에 종목을 몇 개를 좀 추가를 했잖아요. 이것저것 뭐 원익 IPS, KH바텍, 뭐 동국제강, 호텔신라 몇 개를 좀 추가를 했는데 일단 종목을 늘린 거예요. 늘린 상태에서 보니까 그중에 뭐 급락 종목도 있고 뭐 급등 종목도 있고 뭐 와장창입니다. 지금 정신이 없는데 KH바텍 같은 경우에 급등이 나왔지만은 우리 콘텐츠 쪽에 NC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제가 언급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NC는 오늘 포트에서 뺍니다. 아우 결국 빠집니까? 네, 빼요. 삼성전자도 뺄 판인데 뭐 이유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근데 지금 미처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지금 뺄 필요는 없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지금 가격에 반등 구간일 때 뺄 필요는 없는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뭐 잘 가는 종목 덕산 네오룩스나 KH바텍 이런 건 언급드릴 필요도 없어요. 가니까 상관없고 현대건설하고 네이버, NC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으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은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뺀다고는 말씀드리지만은 미처 못 빼신 분들은 지금 뺄 필요는 없어요. 반등 구간이니까. 제가 NC소프트라는 기업을 처음 매매하고 투자를 해왔던 것은 3만 원대부터거든요. 3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제법 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LG화학하고 비슷해요. NC는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실력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실수를 하면 이건 실력으로 인정할 겁니다. LG화학이 만약에 한 번 더 불라면 이건 용서가 없어요. 그때는. NC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실수를 한 번만 더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실수냐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했어요. 요번에 나온 불서2가 흥행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구글 랭킹 4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1매출을 계산하면 한 10억 전후, 증권사 세게 본 쪽은 한 30억 받거든요. 3분의 1이네요. 형편없죠. 중소기업이라면 대박인데 대형기업이지 않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어쨌든 흥행이 실패를 했는데 게임은 흥행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데 다음 차기작이 더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신뢰를 잃었다는 거. 지난번에 프로모션 행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뭐 없다, 좋아진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짓말이네요.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지인분들께 말씀드리기 이런 말씀 드렸죠. NC가 이번에는 좀 매출액을 포기하더라도 화끈하게 좀 혜자스럽게 가자. 이게 맞다라고 봤는데 또 욕심을 내네. 이게 뒤통수를 친 거예요. 요거 때문에 신뢰를 잃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이 이 게임을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지금 가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 바닥 국면이기 때문에 반등을 노려야 돼요. 한 70만 원 중반 정도를 보시고 가면 되는데 그 이유가 중요한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냐면 NC는 이제 좀 뭔가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예전에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그 PC 게임의 황제였다가 모바일 게임 전환이 좀 늦었거든요. 그때 욕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니들은 모바일 게임 못하냐 욕 진짜 많이 먹었는데 2017년에 리니지 M을 만들면서 압살을 해버렸어요. 모바일 시장을 휩쓸었거든요. 지금 또 한 번 변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도 좀 바꿔야 되고 이제 좀 모바일 쪽 말고 뭐 콘솔이나 PC 쪽 다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골 리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니지 IP를 도대체 얼마나 이걸 울고 먹습니까? 이거 IP 좀 전환을 좀 해야 되고 네. 또 향후에 이제 그 하반기에 우리가 리니지 W라는 게임이 준비가 돼 있는데 또 하나 NC가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매출이 국내에 편중돼 있다는 거. 크래프톤이나 그다음에 폴어비스는 해외 매출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근데 NC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국내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뭘 변해야 되냐면 NC는 해외 매출이 나와야 되고 IP도 다변화시켜야 되고 플랫폼도 다변화시켜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하반기 이제 아마 리니지 W가 나오는데 조금 빨리 등판할 수도 있어요. 벌써 2가 실패했기 때문에 리니지 W가 관건인데 요거는 다행히도 사골 리니지지만은 원빌드로 해외 진출을 합니다. 요거는 최초로 리니지 시리즈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글로벌 전체 뭐 미국, 일본, 한국, 그다음에 또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 중심은 한국 유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신뢰를 가지고 과연 이 게임이 될 것인가 의심을 하잖아요. 그럼 성공할 키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내놓은 불소2를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을 시켜놔야 돼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이게 1위 가는 거나 그런 게 아니고 향후에 몇 개월간 최소 10위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 얼마나 신뢰감 있게 운영을 잘 하느냐. 그걸 운영을 잘하면 그다음에 리니지 W를 믿는다고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매도를 못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일단 70만 원 중반까지 노리시고 그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진짜 추세는 리니지 W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요건 지금 불소2 순위가 랭킹 과연 10위 안에서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요걸 보고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차트를 잠깐 보셔도 좋은데 무너진 차트 이걸 빼는 이유는 제가 이제 종목을 뺀다 그러면은 핵심이 깨졌거나 아니면 가격을 중요한 게 이탈했거나 얘는 중요한 게 삼성전자는 제가 8만 원 말씀드렸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만 원에서 77만 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가격을 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급락의 절반 부분을 회복한지 여부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1차적으로 고기를 보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도 볼까요?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은 뭐 건설주 최근에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 좋죠. 네, 거의 뭐 대선 관련주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대선 후보들이 공급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생각하면 현대건설 당연히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다 하반기에는 또 현대 엔지니어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상장되거든요. 이런 상장 모멘텀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이버 어제 한 2% 이상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좀 쉬다가 나왔는데 약간 중요할 수 있는 얘기가 좀 있어요. 뭐냐면 어제 법안 통과가 있습니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했어요. 네. 이거 공포되고 시행될 건데 그러면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글이 지금 몇 프로 먹습니까? 그 관련해서 결제 수수료 관련해서 지금 30%를 먹어요. 이건 게임 회사라든지 다른 기업들 모두가 지금 다 반영이 지금 현재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돈을 다 지불하고 있는데 다른 컨텐츠 기업들까지도 이걸 조항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막은 거예요. 우리 그 법으로 막은 거죠. 이건 세계 최초라 봐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뭐 규제도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약 한 조 단위로 세이브 된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도 콘텐츠 제공업자입니다. 웹툰도 있고 등등을 감안하면 아마 네이버 같은 경우,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도 분명히 경쟁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카페24의 어떤 지분을 인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그쪽 부분에 있어서 또 성장을 더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감안하면 네.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한 달 조정 받았죠?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조금씩 압축해서 종목의 그 범위를 넓혀가자라고 이제 관심주들을 짚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뭐 몇 주째 똑같은 말씀을 사실 드리고 있는 건데 유연한 포트폴리오 운영입니다. 아까 현금 비중 10에서 20% 보셨겠지만 필요합니다. 아니 뭐 선수분들은 없으셔도 돼요. 빨리 매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조금 매매에 서투신 분들은 현금 비중 한 30까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지금 장이 뭐 쉬운 장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 좀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장을 보면 지수 같은 경우도 지수 변동폭은 사실 크지 않아요. 어제가 많았지. 근데 종목들의 변동성은 정말 크거든요. 그러면 내 종목을 어떻게 되냐 갈등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기준점을 좀 삼으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기준으로 보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하나는 뭐냐면 매수 이유, 내가 그 종목을 매수했을 때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삼성전자든 아니면 삼성 SDI든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매수했던 이유, 그 이유가 사라졌을 때는 반드시 매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샀던 이유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탈가는 지키자. 이탈가는 건 손절가도 되겠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익절가도 됩니다. 아까 KH바텍까지 많이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는 이탈가를 계속 높이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요 두 개만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시장 변동성이 있으시라도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종목들이 이걸 깨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칼같이 매도하셔야 된다. 요런 부분만 좀 지켜주시면은 뭐 좀 어려운 장이지만은 나름 수익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전략 통해서도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창 김우식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